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밌게 배우고 멋지게 수익 보자 런앤런 황주명. 오현진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내가 시청자님들 인사하지만 또 오티장님도 일주일만에 한번 뵈니까 네네. 늘 반갑네요. 네, 그러게요. 뭐 시간 빨리 간다는 소리는 이제 그만하도록 하고. 할 생각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사실은 네. 몇 주 동안 저희가 시장 하락을 경계하자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엄청 했었죠, 사실. 네, 엄청 했고 이제 지난주에도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희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진짜 말은 이렇게 하지만 머리로는 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우리가 틀렸으면 좋겠다. 그렇죠. 라는 저희가 생각을 틀리고 갖고 올라가야죠. 어쨌든 개인 투자분들이 수익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시장이 계속 흔들리고 이번 주도 특히 좀 질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맞습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았었는데 특히 이제 뭐 한 주 동안의 시장 분위기를 통해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오 팀장님이 바라보셨던 이번 주 시장 어떠셨나요? 사실 이번 주 시장은 인플레이션으로 시작해서 인플레이션으로 끝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으로.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뭔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네. 인플레이션은 이제 물가 상승이죠. 말 그대로. 요즘에는 조금 안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한두 달 전에 대파값이 이제 급등하고. 가정적이신데요, 대파값도 하시고. 잘 모르세요? 저는 직접 구매를 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네네. 대파값이 이제 한 단에 8,000원 가고, 뭐 계란값도 한 판에 이제 8,000원 가고 막 이렇게 급등한 적이 있었어요. 계란값 8,000원이 엄청 세네요. 엄청 세죠. 그쵸, 한 그래서 5,000원대였던 것 같은데. 계란 안 드시는 분이 많이 없잖아요. 그쵸, 계란은 거의 다 먹죠. 네, 집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필수적인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굉장히 크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물가 인상이라는 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원인은 참 여러 가지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나타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쓰는 사람도 많고 또 돈을 버는 사람도 많고 시중에 돈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돈의 유통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렇죠. 네, 나한테 왔다가 시장에 갔다가 누구한테도 갔다가 또 나한테 왔다가 이렇게 돈이 도는 속도가 빨라지면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봐도 인플레이션이 올 때 주식시장이 좋았던 적은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긴축 정책 우려감이 붙었는데 그 긴축 정책 우려감 중에 핵심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였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따라오는 게 결국 금리 인상. 그래서 지금 은행주도 잘 가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금리 인상. 그렇죠. 7을 떱니다. 아주. 거의 최악의 악재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었고 시장에 부담을 줬죠. 그러면 이번 주에 증시가 조정받았으니까 뭐 리스크는 끝났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한 번 오기도 잘 안 오지만 한 번 왔을 때 쉽게 꺼지는 것도 또 아니에요. 지표상으로는 글로벌 경제지표, 국내 경제지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리스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도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악재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전에도 한번 드렸는데 그러니까 매수하실 때 그 정해진 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분할로 사고 싶으시면 분할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세 분할로 산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5분할로 사셔도 상관없어요. 한 번에 매수하셔도 상관없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시작된 것은 팩트예요. 다음 주에도 변동성 엄청 클 거라고 저는 봐요. 급락했다가 밑꼬리도 달았다가 또 급등했다가 이제 인플레 우려 해소됐나 하면 또 급락하고 그렇죠. 이런 장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분할 매매를 꼭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매수하실 때도 분할로 하시고 매도하실 때도 이제 분할로 하시고 헷갈릴 때는 분할 매매가 제가 볼 때는 답이에요. 한 번에 매수하라고 누구도 등 떠밀지 않으니까 분할 매매로 리스크를 최대한 분산시키면서 대응하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표님께서는 그럼 이제 한 주 동안 어떻게 좀 분위기 보셨나요? 네, 저도 거의 말이 비슷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네, 인플레이션일 것 같은데 저 딱 여기다 물가 상승 우려감 이렇게 딱 준비해 갖고 왔거든요, 사실은 머릿속으로. 이게 쉬운 표현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인플레이션 중에 이제 샬플리가 있고 그래주얼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그러니까 급격하게와 점진적으로라는 건데 저 기사에서 영어 중에 그 단어만 찾아요. 샤플리가 나왔냐, 그래주얼리가 나왔냐. 점진적인 물가 상승은 오히려 주가 상승이 부양이 될 수 있어요. 천천히 하는 거 있죠. 경기가 확실히 좋아진다는 또 신호가 될 수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너무 샤플리해요. 그러니까 빠르다는 급속하게 거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우려감으로 잡히는 겁니다.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걸 원료로 쓰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타격을 받게 되고요. 그렇죠. 그게 결국은 악순환 고리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참 야속하게도 외국인들은 그렇게 고점을 잘하는지 네.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 때리면서 팔면서 왔거든요. 네네.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좀 기분 나쁜 포지션 또 나왔어요. 풋옵션? 오늘은 아니죠. 목요일자죠. 네, 목요일자에 풋옵션. 외국인 대량 순매수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포지션 자체가 좀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근데 요즘 개인 투자자들 용어 정말 잘 만들더라고요. 용어요? 네. 뭐 무슨 용어도 새로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10만 원이면 10만 전자, 그러니까요. 9만 원이면 9만 전자, 8만 전자 뭐 지금 계속. 이제 7만 전자라고. 예.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드시는지. 그러게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우픈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 10만 전자를 바랬는데 오히려 7만 전자로 내려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공매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 공매도가 좀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항상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분할 매매로 좋은 종목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공매단 살짝 피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번 주 시장 보면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맛집 리뷰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요리를 좀 잘하시나 봐요. 전 몰랐어요. 아까 대파 가격 안다라는 말씀 딱 들으면서 네네. 이거 이미지 쇄신을 통한 국민 남자가 되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네. 저는 팩트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대표님은 사실 얘기해 보면은 이제 삶의 한 99%가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먹는 것도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주의 중에 하나라. 네. 물론 저도 이제 그 어떠한 가끔 먹으러도 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요. 그럴 시간도 없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만 하다 죽을 것 같은 스타일이에요. 이게 이제 월크에서 이제 행복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네. 그 안에 행복이 꼭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취욕을 잡아야죠. 그쵸, 근데 그쵸.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금 억구가 맞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저번 주에 봤던 종목 그리고 리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우리손 FNG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는 좀 생소한 종목도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고는 있어요. 네. 네, 패턴에 맞는 종목들 중에서 생소한 종목도 있으니까 또 그 안에서 또 좋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종목을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흐름은 뭐 시장 대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수요일장에 이게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고 목요일장에 시장이 급락하면서 내려왔는데 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아직은 살아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뭐 이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 천천히 흐름 나쁘지 않아요. 뭐 CJ ENM이라든지 뭐 한익스프레스라든지 뭐 모멘텀들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손 FNG는 이제 양돈 사업 부분에 모멘텀이 있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분에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그 일본 방사능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반사 이익 그렇죠. 그래서 수산물을 피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먹을 게 어떻게 보면 좀 한정적이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고기는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네. 그거 말고도 무슨 고기 있죠? 양고기도 있긴 한데 그렇죠. 말고기도 있고. 말고기도 있고 주류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소, 돼지, 닭. 또 소는 또 비싸니까. 소화가 안 돼요. 저는. 결국은 이제 고기 중에 이제 대부분은 돼지고기, 닭고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닭고기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돼지고기 관련주도 같이 올라갔고, 그러면서 이제 등 떠밀려서 올라갔는데, 요 이슈가 아직은 소멸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 살아있는 이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또 차트 중에 이제 급등 후에 눌리는 차트를 저는 참 좋아하기는 해요. 금냉보다 맛있다는 금눌. 네, 그러니까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거. 네네네. 이게 기술적 분석에서는 원래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건 좋은 차트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가는데 계속 누가 때린다는 거잖아요, 위에서. 그쵸. 그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차트로 보지는 않는데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이걸 역이용하면 윗꼬리에 팔면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안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쵸. 급등했을 때 팔고 밑에 다 있으면 얼마나 심플하고 좋은 매매가 되겠어요. 저는 이런 패턴을 이용한 매매, 그러니까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차트는 장기 보유하기엔 당연히 안 좋아요. 하지만 단기로 보기에는 좋고 요즘에 시장 변동성이 실리다 보니까 단기 종목은 또 많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패턴이 있다면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손 FNG로 윗꼬리가 많이 달려요. 그러니까 단타를 좀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20일 이평선을 지지하고 가냐 이게 중요합니다. 20일 이평선 아직 지켜주고 있는 흐름이니까 이 흐름들이 계속해서 연장되는지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님이 가지고 왔었던 종목도 궁금한데요? 이름은 DR잼이었어요. DRGM, 그죠? 왠지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재미없었습니다. 그러게요. 아, 이름 이거- 따라서 안 가네요. 네.
엑스레이 관련된 종목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의료기 관련된 종목은 이번에 인바디도 실적 되게 잘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인바디 정말 바닥에 있다라고 엄청 얘기했는데 안 간다고 했는데 결국 상한가 갔거든, 급등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제약바이오주나 이런 의료기기 관련주 얘기하실 때는 실적이 받쳐주면서 성장 모멘텀이 같이 있는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국내 시장은 적고 해외 시장 해외 시장에서 큰데. 해외 시장을 중점적으로 공략하는. 네, 요즘에 그런 데잖아요. 의료기 하다 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 오케이 이렇게 된대요. 그래요? 네, 바로 오케이 된대요. 네네. 그럼 저는 이제 그 시장의 트렌드와 역할에 대한 역할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데 엑선 차량 영상 진단 장비 유럽 의료기기 인증 획득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유럽 의료기기라든지 미국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획득했다는 거는 수출이 굉장히 쉽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후지 필름 이대주주 부각이 있는데 후지 필름이 이제 코로나 치료제 네. 또 위탁 생산 관련된 이슈가 좀 있어서 근데 후지 필름이 DR잼의 이대주주입니다. 그런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한번 건너서 엮여 있네요. 건너서 있고 있죠. 네. 그죠? 그다음에 DR잼이 재밌는 게 삼성전자를 샀어요 주식을 한 50억 원어치. 삼성전자를. 네, 6만 원, 7만 원대 샀는데 지금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몰라요. 어. 왜냐하면 그때 샀다고 해 6, 7만 원대 있으면 만약 8, 9만 원에 팔았으면 수익이 껐을 거고요. 네.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은 뭐 그냥 이제 좀 약수익 정도 되겠죠. 아, 근데 포지션 확인은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 좀 재밌는 케이스다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어쨌든 저는 이거 모아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그 영업이익이 한 200억 단인데 지금 시총이 한 1,500억, 1,600억 단 이렇게 되기 때문에 펄 개념에서는 제가 볼 때 의료기기 진단장비 곱하기 펄을 10 한다 하더라도 한 2,000억은 이상은 돼 있어야 같이 그리고 있지 않나 중소형주의 매력이 이제 작은 수급에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모멘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둘 다 결국은 트렌드를 보자. 항상 그 멘트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 모멘텀으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고 최악의 맛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일단 최고의 맛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고의 맛 많은 기대감과 또 우려감이 있어요. 예, 최고의 맛 어떤 종목 가져왔습니까? 네, 저는 이제 대형주 중에서 많이 아실 만한 종목인 롯데 칠성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 롯데 시성 좋아합니다. 칠성 사이다. 많이 쓰세요? 예, 그거랑 사이다 하나 더 있는데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 맞죠? 예, 그러니까 스프라이트 좋아하세요? 칠성 사이다 좋아하세요? 둘 중에 먹는다면 전 칠성 사이다 먹을 것 같아요. 저도 칠성 사이다 먹는데 20대들은 요즘 또 스프라이트 많이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세대 차이가 난다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 사실 킨 사이다인데, 킨? 네, 킨 사이다 있잖아요. 아, 요즘에 파는지 잘 모르겠네. 너무 외곽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그래서 롯데 칠성인데 아무래도 네.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 시장을 좀 아웃퍼폼하는 모습은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흐름들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온 거고요. 롯데 칠성하면 생각나는 게 음료잖아요, 음료. 그렇죠, 사이다. 근데 음료 같은 경우는 이제 밖에서 많이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밖을 많이 돌아다녀야지 또 많이 사 먹고. 네,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음료 매출이 그만큼 좀 개선이 됐고 요즘에 뜨고 있는 게 이제 곰표 맥주인데 먹어보셨어요? 곰표 과자가 있었던 거는 같아요. 근데 과자도 있나요? 네, 곰표 과자는 있어요. 네, 그 팝콘으로 된 거. 곰표 맥주가 인기가 많대요. 어. 저는 이제 TV에서만 봤어요. 그렇죠. 실제로 편의점에서 파는 것도 봤어요. 사 먹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맛있나? 그게 또 엄청 인기가 많대요. 그래서 아. 그런 부분들이 롯데칠성의 모멘텀으로 뭐 조금이나마 이제 반영되지 않았나 싶고 또 제로탄산이라든지 뭐 헬스케어 관련된 음료 매출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롯데칠성뿐만의 얘기는 사실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네네. 이제 음료 판매가 그 사업을 영위한 업체들이 대부분 이익 개선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판매가 계속 확대가 돼요.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칠성몰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네. 네, 롯데 칠성 상품들을 판매하는 그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온라인 판매를 계속해서 좀 확대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요즘에 사이다가 예전에는 200ml인가 크게 나왔는데 네. 좀 조그맣게 나오는 거 있더라고요. 100ml짜리 사이다. 100ml짜리가 있어요? 네, 되게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좀 그거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대신 비싸겠네요. 이게 이제 한꺼번에 세트로 사갖고 오니까 굉장히 싼 것 같아요. 간단히 한 모금씩. 네, 한 모금씩 저 많이 안 먹으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콜라나 그 사이다는 김 빠지면 맛 떨어지니까. 네, 근데 그게 은근히 요즘에 인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네. 그래서 소형 제품은 아무래도 이제 미리그램당은 미리리터당은 이제 단가가 비쌀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업의 수익성 개선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정도는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생수 배송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굳이 뭐 정수기 필요 없잖아요. 물을 어떻게 드세요?
전 정수기로 먹습니다. 아, 집에서? 네네. 집에 정수기에서? 네네. 회사에서 정수기에서? 네네. 아, 그렇죠. 저는 이제 생수를 사 먹거든요. 아, 네. 생수를 주문받게 되면은 사 먹고. 그래서 지금은 이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쵸. 예, 옛날에는 저도 물 끓여 먹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 생수 배송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생수 저도 이제 구매해서 먹는데 생수를 이제 정기 배송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게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물은 다 먹잖아요. 그쵸. 약간 이것도 구독 경제네요. 그렇죠. 네. 근데 먹을 때마다 살려면 또 귀찮아요, 이게. 너무 귀찮죠. 그러니까 집에 또 정수기 있으면 뭐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대표님처럼. 네. 네, 상관은 없는데 정수기를 쓰지 않거나 뭐 그런 공간 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처럼 생수를 사 드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생수 정기 배송 서비스가 생각보다 꽤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실적 개선에 어쨌든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 구독 경제가 이제 기업 입장에서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두 가지만 뽑아보면 이제 첫 번째로는 고정 매출이 잡힌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한 번 구독을 했을 때는 그거를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귀찮아서라도.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 기업에서 하는 파생 상품으로 구독이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렌탈 업체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많이 올렸죠. 그래서 뭐 쿠콜딩스라든지 코웨이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독 경제 시장의 확장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도 네, 마찬가지예요. 구독 경제로 시스템이 좀 바뀌고 있으니까 그동안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모멘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추세적으로는 안정적인 우상향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간 부분은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아직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은 만큼 네, 추가 성장, 주가 상승 가능성은 네, 열려 있다. 이렇게 보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님이 가지고 온 최고의 맛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다 보는 눈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음식료를 갖고 왔어요. 네네. 결국은 다 올라가고 덜 올라간 게 무엇이냐,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대한제분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어요. 대한제분. 예, 음식료 테마주가 강세죠, 사실은. 지금 딱 두 개가 강세가 되고 있는데 세 개네요, 지금 금융. 그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죠. 은행주. 그다음에 이제 경기 방어 관련된 이슈로 해서 음식료 관련주. 그다음에 여행 레저가 좀 움직이더라고요. 맞아요. 항공주도 좋고. 예, 항공주도 좋고 근데 이제 항공주는 약간 이제 리스크가 유가가 너무 많이 상승해서 맞아요. 그런 비용 부분. 문제가 발생할 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세 가지 섹터가 이제 들어갔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한제분 같은 경우가 밀가격 급등 소식이랑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분은 결국 밀가루잖아요. 밀가루죠. 예, 제분업 및 소매분이 판매 관련주로 좀 두각을 받았고요. 저는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음식료 테마주 중에 저평가 종목 그냥 날아가는 것 같아요. 상승하는 것 같고 영업이익이 한 200억 정도 나와요. 요즘에 저는 영업이익을 굉장히 많이 계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기업이 돈을 버는 척도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상장사라면 제가 봤을 땐 영업이익을 100억은 만들어야 된다 봐요. 정말 정상적인 사업을 한다면. 물론 더 안 되는 기업들은 응원을 하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 가치로 봤을 때는 그리고 자본이 7,500억 정도가 되는데 시총이 한 3,2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저평가 메리트로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PBR이 낮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 PBR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 PR이라고 하기에는 15가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음식료가 15면 맥시멈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 조금 다소 부담스럽다. 하지만 어쨌든 메리트 있는 종목으로서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두각을 받고 있다. 요 정도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게 흐름인 것 같아요. 다 풀러온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그 흐름을 더 조금 더 좀 예민하게 또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또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곳이 또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이 시간이 이제 또 후딱 지나가기 때문에 또 이 시간 이후에 저를 만나서 또 정보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 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QR 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방에 입장해 계시면 제가 평일 장중에 다양한 시황 관련된 정보들, 교육 관련된 내용들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어차피 정보가 있어야 또 투자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중요한 정보들 꾸준하게 방에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대표님께 도움 받으실 분들은 또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죠. 네, 저는 일요일 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월요일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 네,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항상 똑같습니다. 제목은. 네네. 예, 이데일리 맵에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녁 8시에서 9시 일요일 날 저와 함께 다양한 부분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최고의 맛 봤으니까 이제 최악의 맛도 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제 HMM을 말씀드리고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아, 인기 많으시더라고요. 그래, 그것도 또 악플도 많이 달리고. 네, 저는 이제 사실은 고점 종목은 일단 주의해야 된다라는 주의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저도 그 오팀장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항상 좋다가도 안 좋아질 수는 있는 거거든요. 사실 누군가는 경계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 HMM 같은 경우는 이제 MSCI에 편입되면서 맞아요, 맞아요. 그걸로 부각이 된 거지 어떤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가진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수요일까지는 이제 급등세를 이어가다가 이제 목요일장에 장이 크게 밀리면서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앞으로는 이제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고점 종목은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항상 염두를 하고 저는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네.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은 물론 모멘텀이 좋은 종목이니까 올라갔겠죠. 네. 모멘텀이 좋으니까 올라갔겠지만 시장이 흔들리면은 모멘텀이 좋던 나쁘던 많이 올라갔다는 부담 때문에 언제든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 요 부분을 일단은 기억하시고 좀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악의 맛으로 그 SKI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왔는데 역시 겁이 없으세요. 네. 그죠. 이것도 이제 조회수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욕도 이거 좀 달릴 수 있지 이게 않을까. 안티를 너무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뭐 그거에 이제 위축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건 아닌데요. 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IPO 종목을 많이 갖고 왔어요. 조심하시라고 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차피 공모주는 상장할 때 급등할 가능성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이후에 떨어질 가능성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 얘기도 한 10번 들은 것 같아요. 네, 진짜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 방송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 종목에 물리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급등 이후에 이제 밀리는 모습들을 항상 이제 염두를 하시고 보수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에 이제 공모주 열풍이 그러니까 공모주 열풍이 부는 이유는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자금이 풍부한 게 당연히 첫 번째겠죠. 네. 두 번째로는 지금 균등 배정 방식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돈을 조금만 넣어도 한 주는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가능성상.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50만 원, 100만 원씩 넣고 한 주씩 받으시려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쵸. 이번에 SKI 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81조 원이 몰렸대요. 81조 원은 60조였잖아요. 그때 예탁자 상금. 예, 맞습니다. 거의 상상하기도 힘든 금액이고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 그 100층짜리 건물. 네. 63빌딩 63층이죠. 네. 100층짜리 건물을 한 7, 80개 지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이게 조는 사실 체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조는 네. 못 보죠, 우리가. 네, 못 봐요, 못 봐요. 억이 만 개여야지 이제 조기 때문에. 그래서 81조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역대 최고로 몰렸고 또 언론에서도 따상 간다, 따상상 간다 계속 이러니까. 아, 그렇죠. 이거는 조금 너무 이게 미리 흥분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몰아갔어요. 물론 저도 따상 갈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네. 하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모르는 거니까. 며느리도 모르죠. 예, 너무 긍정적인 전망들을 많이 퍼뜨리지 않았나. 그래서 실망감이 좀 반영이 됐고 공모주를 대응하시는 방법은 심플합니다.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 상장했어요. 가격 얼마든 상관없어요. 일단 상한가를 갔다. 하루 더 봅니다. 네. 상한가를 또 갔다. 네. 또 봐요. 네. 하지만 상장하는 날 상한가를 못 갔다. 네. 무조건 시장가 매도하세요. 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모주가 처음부터 급등한다는 것은 당연히 고평가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한가로 가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상한가 못 가면 일단 매도하세요. 공모로서 뭐 엄청난 수익을 얻으려고 공모주를 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일단 안전하게 좀 먹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하셔야지 욕심을 많이 부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상장하고 며칠 안 지난 종목도 절대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하락 추세가 아직은 안 끝났어요. 근데 급락이 나왔으니까 뭐 저점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현재 위치에선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기업은 좋아요. 네, 기업 자체는 좋아요. 네네. 그러니까 가격에 부담이 있을 뿐이에요. 이게 이제 전기차 관련된 소재를 또 공급하는 업체다 보니까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추가적인 조정이 있던 아니면 횡보를 하던 뭔가 이제 패턴상으로 안정되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 가서는 뭐 다시 한번 매수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저는 공모주 많이 해보셔도 괜찮다고 봐요. 어쨌든 공모가보다 올라서 출발한 종목이 훨씬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대신 욕심만 많이 안 부리면 됩니다. 자, 상장 후 상한가 못 가면 그냥 시장가로 때리세요. 네, 가장 심플한 방법이니까요. 이 방법대로 공모주 하시면 조금씩이라도 수익 쌓아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 6월 말부터 공모주 중복 청약이
안 돼요. 한증권사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너무 이제 막 뿌려서 하니까 다른 분들이 오히려 또 피해를 받는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기억하시고 6월부터 이제 공모주 중복 정약이 안 된다는 거, 한 증권사에서만 하실 수 있다는 거,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표님의 최악의 맛 종목은 어떤 걸로 가져오셨나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이거는 요걸 좀 더 먹을 것 같은데요? 누군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네. 사실 마음 같은 삼성전자가 100만 전자 가면 좋죠. 아, 그렇죠. 네, 삼성전자 개인 투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절대 주가가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쵸. 올라가는 게 좋아요, 저희도. 그쵸. 다 같이 올라가야 개인 투자분들이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럼요. 우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사실. 그 코스피 200 종목이죠. 그 중에 대표 주자. 대표주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죠. 코스피 200을 혼자 30%를 담당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500조의 회사. 예. 지수와 연관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죠. 그렇죠. 지금 지수가 빠진 이유는 삼성전자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빠지는데 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되죠. 그렇죠. 특히 삼성전자 한 2% 빠지면 지수 절대 못 갑니다. 네네. 제가 볼 때는 그 공매도 영향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공매도가 기다렸다는 듯이 삼성전자를 막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된 거죠, 사실.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타겟층이 딱 두 개였거든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셀트리온, 그다음에 코스닥에서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근데 오히려 셀트리온보다 더 세게 지금 물론 셀트리온이 더 폭이 크게 빠지긴 하지만 생각보다 삼성전자 더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트리거가 뭐냐? 그 트리거는 반도체 부족 현상이 오히려 삼성전자한테는 트리거가 좀 된 것 같아요. 왜죠? 이제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뭘 만들려고 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들이 잘 안 됐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지금 정리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고 이건희 회장이 그 별세하고 나서 이제 지금 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리하고 있는 입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주가 가기도 좀 애매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딱 우리가 일을 보거나 할 때는 뭔가 머리가 좀 개운해야 일이 추진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인가요?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못 가는 것 같고요. 단지 삼성전자는 대표적인 IT 기업입니다. 그렇죠. IT 기업은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있고 앞으로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들고 있는 분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대신에 신규 진입 구간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대표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연기금 순매수가 들어온지 체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맛집 소개 시간인데요. 네. 요즘에 제가 맛들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은 거. 고등어 구이. 고등어구이. 고등어. 다양하게 많이 드시네요. 고등어 요즘에 소화 잘 되는 거 먹어요. 아, 근데 고등어 구이가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깊은 그 고소함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아마 고등어 구이의 그 매력이 무엇일까 이렇게 봤더니 이 먹을 때도 좋지만 먹고 나서도 가벼워.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도 어떻게 보면 딱 매수할 때도 기분이 좋아야 되지만 좀 빠지든 올라가든 이 확신이 있고 이러면 좀 더 이렇게 여유로워지는 것 같은데 네네네. 저는 오늘 그런 종목 갖고 왔거든요. 어, 네, 과연 오 팀장님은 네. 갖고 오셨습니까? 네. 가지고 왔고요. 네네. 어, 부담을 너무 드렸나요? 네, 네. 저도 이제 신중하게 이제 종목을 가지고 오는데 대신 이제 타이밍을 맞추는 것보다는 어쨌든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고등어가 그죠. 언제든 맛있고 나중에 몸에 좋으면 되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바로 안 갈 수는 있어도 이제 조정을 받고 가더라도 결국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드리는 거니까 네. 안정적으로 수익 내실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전에 KTNG 같이. 네,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대형주 중에서 이제 만도입니다. 만도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죠? 그쵸. 만도도 많이 알죠. 네, 그러니까 현대차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주 저 중에서 아재개가 생각나는데 참았습니다. 뭐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럴 만두. 만두 하지 뭐 이런 거? 만두. 만두요? 죄송합니다. 빨리 진행하시죠. 안 하시길 잘한 것 같아요. 네. 현대차그룹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입니다. 네, 최근에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제 북미 지역 매출이 괜찮았고 네, 네. 1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일단은 그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동차 업체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게 그러니까 완성차 판매가 회복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또 사실이에요. 네네.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백신 처방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백신이 거의 다 처방이 되고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오는 시대가 오면 네. 여행 수요가 얼마나 폭발하겠어요. 지금 그 여행 가고 싶다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저는 원래 해외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여행을 이제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생각보다 방콕주의라.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은 너무 답답하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해외로 가기가 좀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국내 여행 정도만 하고 이런 개념인데 그 후에는 여행 수요, 그다음에 뭐 국내 여행 수요도 마찬가지예요. 뭐 드라이브에 대한 수요 엄청나게 폭발할 거예요. 그래서 그쵸. 자동차 판매량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품주의 실적도 같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자동차가 어쨌든 전기차로 재편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전기차 관련된 부품 매출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것도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현대기아차가 이제 디자인으로 욕을 많이 먹었어요. 네네네. 못생겼다고. 네. 요즘에 나오는 볼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세련되게 잘 만들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기차도 보시면은 굉장히 좀 현대적인 느낌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외제차의 뭔가 디자인이 꿀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생각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판매량에 있어서도 뭐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더 연장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그 3년 전이랑 지금이랑은 전기차 보급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 달라요. 왜냐하면 전기차 원가의 50% 60%는 이제 배터리예요. 그렇죠. 전기차 하나에는 스마트폰의 8,000배 이상의 배터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배터리 값이 엄청나요. 굉장히 비싸요. 웬만한 그 소형차 한 대 값 들어가요. 그래서 배터리 고장 나면은 진짜 이게 우리 속된 말로 멘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만큼 많은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비싸요. 그것 때문에 비싼 건데, 그러니까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매년 10% 20%씩은 원가 절감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상용차랑 비교를 했을 때는 좀 더 비싼 건 사실인데 앞으로 원가 절감이 계속 되기 때문에 결국은 휘발유차랑 비슷한 수준까지 올 거예요. 보조금이 없어도. 그렇죠. 그때는 폭발인 거죠. 폭발. 네, 말 그대로 수요 폭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전체적인 모멘텀을 감안하셔야죠.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 충전소 부족, 가격 비싸다 이런 건데 충전소 많이 생기고 가격 다운되고 근데 뭐 고급화에 대한 발판은 사실 다 마련한 거죠. 그래서 전기차가 사실상 이제 슈퍼사이클이다라는 말씀을 대표님께서도 많이 하셨고요. 그 부분과 연동이 되고요. 추가적으로는 그 3D 개발 플랫폼 기업인 유니티와 자율주행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자율주행. 제가 이 시간을 통해 진짜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갔어요. 그렇죠. 네, 자율주행주 약해요. 네, 요즘에 보시면 완성차 업체는 좀 살아나고 전기차 관련주는 뭐 그냥 등락 네. 정도 이제 보여주고 수소차 관련주가 최근에 좀 약하긴 해요. 저는 조만간 좀 반등하지 않을까 싶고 자율주행 관련주도 약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율주행도 어쨌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 거는 분명해요. 빨리 가냐, 천천히 가냐, 쉬었다 가냐 차이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주들 꼭 어쨌든 눈여겨 보셔야 돼요. 상승할 때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더 저점에 잡아야지 다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주로 만도도 이제 편입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모멘텀 복합적으로 받아나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괜찮아요. 최근에 조정받았다가 살짝 올려주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으니까 현재 시점도 매력적이다라고 보고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 한 6만 5천 원 정도. 목표가는 7만 5천 원 정도 잡고요. 손절가는 한 6만 원 정도 잡아보시면 무난하게 전략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대표님 종목 볼 시간인데 오늘은 강의를 통해서 준비하셨죠? 네, 아까 만두에 집중하다가 놓칠 뻔했어요. 네. 네. 놓치시면 안 되죠. 네, 오늘은 그 돈을 바라보는 차트를 준비했으니까 함께 보시죠. 기대됩니다. 오늘은 돈의 흐름 지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아끼는 보조 지표입니다. 아, 그래요? 머니플로우 인덱스라고 해서 돈만 믿어라 지표예요. 이 MFI라는 단어가 되게 생소한데 이게 원래 있는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보조 네. 지표 HTS에 다 있는데 많이 개인 투자분들이 모르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지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그 축약자는 이렇게 됩니다. 머니 플로우 인덱스. 네, 줄여서 MFI.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보조 지표다. 일단 이름이 멋있어요. 네네.
그래서 가격 플러스 거래량 유동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RSI랑 OBV를 포함시켜 버린 게 MFI예요. 오늘 좀 난이도가 있는데요? 오늘 좀 고난이도입니다. 네네. RSI는 제가 일부러 더 설명을 안 했어요. 이게 하면 이제 머리가 이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대 강도 지수인데. 네, 그렇죠. 네네. Relative Strength Index라고 해서 가격 지표. 맞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해서 주가와 관련된 지표고요. 근데 RSI의 단점이 뭐냐면 거래량이 안 들어가요. 근데 이 거래량이 들어가는 건 온밸런스 발륨이나 누적 균형 거래량이라고 해서 OBV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단점을 보완하는 지표가 들어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과 거래량이 섞인 보조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RSI 플러스 OBV 이꼬르 MFI다. 그래서 즉 가격과 거래량을 모두 다 갖고 있는 힘의 지표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돈이 계속 나가잖아요. 저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하단이 MFI 지표입니다. 네네. 이게 HTS에서 그냥 지표 추가하시면은 MFI 치면 나옵니다. 혹은 MFI라고 안 치면은 어떤 지권은 이렇게 다 쳐야 돼. 머니, 플로, 인덱스 쳐야지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증권사에 어쨌든 있다 이거죠. 다 있습니다. 웬만하면. 근데 저렇게 지금 자금이 내려올 때 누가 다 던지는 거예요. 머니플로 인덱스가. 그러니까 거래량도 포함됐기 때문에 툭툭툭 던지다가 MFI가 30일까 다 던지고 나면 이제 다시 담아야겠죠. 네네. 그 담는 과정이 보이는데 한 30% 정도를 담으면 MFI 30을 돌파하면 이제 다시 자금이 모이면서 이 종목을 올릴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뭐 이렇게 막 큰 손이 들어왔다, 힘이 들어왔다 이런 게 이제 MFI 지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 턴 종목에 집중하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 자금이 모이면은 에너지가 쌓이면서 쏘는 거죠 위로. 그러니까 이 종목도 결국 30 위에 있다가 30 밑으로 내려왔을 때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그렇죠. 이게 주가가 MFI가 쭉 빠져서 긴 기간 동안 빠지는 게 좋습니다. 긴 기간 동안 긴 기간 빠지고 다시 올라올 때. 올라올 때. 근데 계속 지금 주가는 그대로인데 MFI는 올라가잖아요. 그러게요. 돈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돈이 모여서 이제 개인 투자분들 지루해 하고 던질 때 그때 빵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MFI가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한 50에서 100% 수익 내고 그다음에 다시 내려가면은 매수하면 되는 건데 넣으면 되는 건데 20% 수익씩 매도를 드린 건 짧게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 20% 짧은 거예요? 네네 요 지표에서는 좀 네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50에서 100%까지도 갑니다 이 지표는. 어.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해성 DS라는 종목이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해성 DS는 어디서 시그널이 나냐면 계속해서 빠지다가 2020년도 11월에 그러네요. MFI가 쭉 하면서 여기서 한번 누가 차익 실현을 했어요 사실. 차익 실현하고 나서 다시 MFI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2달 동안 매집한 거죠. MFI 80까지 올라가면서 자금 쫙 땡겨 올라가고 자금 땡겨지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빵 치고 올라간 겁니다. 보면은 이제 그 기간에 네. MFI는 엄청 올라갔는데 주가는 거의 변동이 없네요. 그죠? 그렇죠. 이게 이제 매집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지표를 통하면은 그 매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OBV보다 난 게 가격 지표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네네. 스피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심이 모이다가 이걸 바라는 거예요. 자, 2만 원에서 딱 100% 4만 원. 그러니까 요 구간이 매집인데 요거 개인 투자분들 못 버텨요. 그렇죠. 꽤 길어요. 보면 한 두 2달 달. 정도 되나요? 그렇죠. 근데 2달 솔직히 3개월이면 100% 수익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근데 솔직히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는 것까지 예측하면 그건 신의 영역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종목을 보면 그런 게 이게 꾸준하게 그냥 우상향을 하면은 좋잖아요. 네. 보기에도 좋고. 그쵸. 근데 이게 엄청 지루하거나 아니면 쑤셔 박다가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그 기간을 잘 견디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MFI만 잘 보면 솔직히 우리가 주식 아무리 잘해도요. 우리끼리 그냥 오픈하면 1년 안에 100% 수익 내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렇죠. 엄청난 거죠. 뭐 시장이 이렇다고 수익 났다는데 막상 계좌 열어보면 어떤 특정 종목만 100%지. 그죠. 근데 이 MFI 쓰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대신에 이제 뭐 여기다 뭐 거래량 써서 진행할 수도 있어요. 거래량 터지거나 접근은 되는데 싸게는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사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동일공호 벨트도 조금 일찍 드리긴 했어요. 사실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서 방송에서 맞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래 추가 매수 구간이 사실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MFI가 여기서 한 바퀴 돌고 여기서 한 바퀴 돌면서 여기서 사실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한 거야.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MFI가 돌면서 매집이 일어나니까 툭툭 매집이 일어나서 여기서 다시 올라간 거예요. 지금 안 빠지잖아 오히려 다른 종목보다. 왜? 머니플로 인덱스가 돌아섰으니까. 특이한 걸 보니까 30 이하 구간에서 오래 머물진 않네요. 오래 머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0까지 왔으면 거의 다 판 거예요. 거의 다 판 거고 이제 여기서 순매수 포지션 들어오면서 지금 우상향하면서 가니까 동일공 벨트가 오히려 시장보다 지금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서 좋은 종목이라는데 결국은 MFI까지 오면서 그래서 MFI 기다릴 걸. 오늘의 종목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 대형주네요. 네, 카카오 게임즈인데 사실 이 종목은 벌써 한 번 시세를 줬어요. 한 번 시세를 준 게 뭐냐면 사실 45,000원에 MFI가 돌아갔어요. 그러네요. 45,000원에 돌아가서
지금 20%면 9,000원 더하면은 5만 4천 원까지니까 왔었어요. 20% 수익이. 근데 제가 여기서 과연 수익을 끝내겠느냐, 아니면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집을 진행하냐 했을 때 저는 아직은 매집 진행 구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MFI가 아직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더 기다리셔서 MFI 돌 때 사셔도 돼요. 네네. 근데 지금 45,000원이 MFI가 돈자리니까 한 5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 5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 MFI 돈자리랑 크게 차이가 없으니 그 자리에서 다시 매집 시작하면 될 것 같아서 5만 원에서 한 4만 5천 원 사이에 분할 매수하면 될 것 같아서.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이 MFI만 보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MFI가 보면서 실적 위주가 될 종목.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요, 계속. 그죠. 사줘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MFI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플러스를 하자면은 지표 플러스 실적이네요. 지표 플러스 실적은 지표 플러스 재료. 너무나 그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재료가 있어도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더 기다려서 만약에 이게 MFI가 돌아서 하면 더 최고입니다. 그러면 타이밍 잡기는 조금 더 낫다. 네, 그쵸. 근데 만약에 그냥 나는 좀 기다리기 싫다면은 4만 5천 원에서 돌았으니까 4만 5천 원에서 5만 원에 분할 매수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미 현 시점 기준으로 30 밑에 있는 거죠. 네, 지금 30 아직 위에 있습니다. 그 지금 선이 예, 요겁니다, 요거. 그게 25 밑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니, 30입니다, 30. 아, 30이에요, 선이? 네, 30입니다. 어. 네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게임 퍼블리싱 회사로 실적 및 모멘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퍼블리싱 회사라는 것이 굉장히 큰 메리트일 것 같고요. 그 퍼블리싱이 왜 좋냐면 전 개발사 별로 안 좋아해요. 네네. 개발사는 잘못했다가는 실적적인, 그러니까 망하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진 거를 이제 잘 홍보할 수 유통해주는? 있고, 그렇죠. 예. 그런 역할. 그리고 영업이익이 500억 이상 나옵니다. 500억 대단한 겁니다, 사실. 그럼요. 안정적 재무구조에다가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등에서 이제 유통회사다 보니까 계속해서 유통을 해줄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말씀을 드리면 5만 원 밑으로. 5만 원 이하. 네, 4만 5천 원, 5만 원, 뭐 4만 5천 원, 뭐 4만 원이 3분할 해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 6만 원. 목표 20% 보네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갈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방송이니까 네네. 손절가는 4만 원. 여유 있게. 네, 이렇게 좀 잡아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봤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카카오 게임즈 좋은 성과 나는지 또 대표님이랑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늦었죠. 네. 끝나셨으면 이제 빨리빨리 걸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 내가 너무 이렇게 어슬렁어슬렁한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좀 빨리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죠? 테마죠. 결국 테마에 대한 부분일 텐데 네. 결국 트렌드인 것 같아요, 진짜 주시장.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어떤 트렌드 갖고 올지 전 대충 예상이 가요, 사실. 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게 항상 또 그 맛집 속에 뭐 이렇게 음식에 비유를 하잖아요. 네네. 이번에 진짜 음식으로 네, 음식료주 맞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가장 부담 없는 게 음식료주예요. 그쵸, 음식료주죠. 예, 바닥에서 이제 올라갈 것 같으니까 편안하게 볼 수 네. 있지 않을까 싶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곡물가가 급등했어요. 그 부분은 음식료주는 어쨌든 악재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격 인상으로 전가시킬 수 있다면 악재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격 인상에 전가할 수 있는 능력들을 확보하고 있다. 이게 중요하고요. 환율은 안정돼 있어요. 네. 곡물은 수입하잖아요. 그쵸. 워낙 강세인 게 좋아요. 최근에 지수는 빠졌지만 어쨌든 환율이 급등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음식료주 입장에서는 뭐 원가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편의점에서 이제 간편식 매출이 계속 확대가 됩니다. 1인 가구 증가도 뭐 이전에 있었던 모멘텀이고 코로나 때문에 외식을 좀 줄이니까 집에서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음식료주에는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큰 메리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빠졌어요. 이제 기술적으로 부담 없는 게 최고예요. 어차피 맞아요. 고점에서 지수 흔들리면 많이 올라간 거 다 흔들린다니까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바닥권에서 이제 막 찍고 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매력적인 위치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게 바로 음식료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음식료주라고 또 다 안 오른 건 아니에요. 많이 오른 종목도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뭐 대상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못 올라간 종목이 농심, 삼양식품 이런 종목이에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모멘텀은 좋아요. 해외에서 한국 라면 그렇게 잘 팔린다고 해요. 농심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신라면. 신라면. 제가 참 좋아합니다. 신라면. 네네. 신라면. 그 다음에 삼양식품은 요즘 뭐예요? 삼양라면. 불닭볶음면. 아, 불닭볶음면. 삼양볶음면 괜찮아요. 삼양볶음도 괜찮은데 네. 불닭볶음면이 저는 잘 못 먹어요. 매워갖고. 아, 저도 못 먹습니다. 네, 잘 못 먹는데 그 동남아 지역을 그 필두로 해서 수출이 여전히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농심, 뭐 삼양식품을 기준으로 해서 낙폭과대 음식료주를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고요. 대표님이 가져온 그럼 계절 테마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쵸. 저도 음식료주들이 참 메리트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
저는 결국은 또 돌아왔어요. 뭘로요? 전기차로. 아, 지겨워 전기차. 전기차 중에 이제 저는 아무 큰 종목 보자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아, 작은 거 중에. 네, 전기차 낙폭 과대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제가 지금 분할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 시장 아까 실적적 분할 매수가 가능한데 관련된 종목으로 뭐 한솔케미칼, 한솔케미칼. SL, 뭐 DIC 이런 종목들 말씀을 드리는데 왜 제가 전기차 관련된 종목을 갖고 왔냐면 지금 2050년까지 플랜 잡힌 건 이거밖에 없어요. 네. 2025년부터 유럽에서 시작해가지고 2030년 유럽은 대부분 50% 이상 전기차로 다 바뀝니다. 그리고 2040년까지 대한민국도 50% 이상, 56% 이상 전기차로 바뀌고 2050년이 되면 대부분의 전기차 점유율이 60에서 70%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실제로 내연기관이나 가스차들을 주문하게 되면 잘 안 나와요. 이제 슬슬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모멘텀으로 좀 바뀌어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힘이 약하대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뭐가 문제냐면 저 실제로 이제 타고 다니는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 플렉시블 배터리가 나와야 된대요. 예, 그래야지 좀 잘 안 고장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수소차가 대형 같은 경우 는 전기차로 안 된대요. 트럭 네. 이런 것들은 수소차로. 수소차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전기차 후속주는 수소차인데 어쨌든 간 트럭을 많이 타지는 않으니까 일단 전기차적인 니즈로 좀 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주 시장 예측인데요. 아, 좋은 말 하고 싶어요, 사실. 네. 근데 참 먼저 매를 맞으시죠. 네,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네, 추가 조정 가능성 염두하시면서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다. 이거는 매주 말씀드렸고 만약에 지금부터 저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시기가 또 오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연기금을 이제 오랜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연기금 매도가 좀 줄긴 했어요. 아, 그렇죠. 이제 이상하게 고민을 딱 진행하면서 연기금 줄더라고요. 예, 줄었는데 뭐 매수도 조금씩 해요 또. 그렇죠. 근데 매수했다 매도했다 하는데 이제 규모가 뭐 이렇게 엄청 큰 것은 아니고 네네. 그래서 이 연기금이 지금 방향성이 아직 안 잡혔어요. 요게 이제 다시 매도로 쫙 잡히냐 그렇죠. 아니면 어느 정도라도 매수를 해주냐 요게 네. 이제 시장에 대한 영향 작지 않을 것 같아요. 꽤 클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연기금은 지수에 부담이 있을 때 사서 올리는 주체는 이때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쵸. 이번에 또 새삼스럽게 갑자기 막 사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연기금이 매수를 해도 엄청난 규모는 아닐 겁니다. 다만 소량이라도 매수를 해준다면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수급은 외국인도 중요하고 기금도 중요하고 뭐 펀드 투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다음 주 특히 연기금의 수급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연기금이 조금이라도 매수를 해준다 하면 시장의 하방 경직성 좀 있네. 하지만 연기금이 또 매도를 계속한다 이러면은 지수는 정말 좀 쉽지 않다. 이 정도의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섹터로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강할 것 같은 섹터를 말씀드릴 건데 자동차. 아까 전기차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완성차까지 포함해서 뭐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아까 말씀드린 만도, 전기차 관련된 부품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살아남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주, 유통주가 많이 올라왔다가 약간 부진했다가 이번 주에 편의점주 진짜 엄청 좋았는데요. 시장 대비해서 좀 파워는 있을 것 같아요. GS 리테일 예전에 한번 추천하셨잖아요. 제시했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편의점 관련된 종목군들 포함해서 유통주, 대형 유통사 시장 대비 좀 튼튼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역시 금리 인상과 연계되는 이제 은행주. 이번 주는 은행주가 조금 흔들렸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인플레이션 온다고 봐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는 같이 따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은행주가 흔들려도 다시 한번 시장 대비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니까 자동차, 유통주, 은행 이런 종목군들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대표님도 이제 시장 전망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는 추격 매수보다 눌림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시장 감안해서. 네, 해야 감안해서 왜냐하면 그 나스닥을 요즘에 이제 밤새서 좀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나. 일단 나스닥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나스닥 자체가 많이 흔들려요.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조금 말이 자꾸 바뀌어요. 근데 이게 말이 바뀌면은 가상화폐 쪽도 지금 위기가 한번 왔었죠, 사실. 일론 머스크가. 아니,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갑자기 환경 걱정을 하면 처음부터 비트코인 결제를 받지 않았어야죠. 네. 근데 말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작은 거에 민감하거든. 지금은 나비의 날개가 진짜 큰 폭풍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보시는 전략이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실적주 위주가 네. 될 수밖에 없는 게 항상 지겹게 얘기하고 있지만. 네, 개별주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장에 수급이 많은 것 같지 많지 않다. 많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그 시장의 수급이 언제든지 이 시장에 있어야지 하는 수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불안감이 이제 아는 거야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나갈 준비도 하는 수급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셨던 새로운 섹터의 바닥주들 위로 좀 보시면서 그러면서 추격 매수보다 눌림 매수 전략. 그러니까 기존에 강세였던 종목들, 뭐 전기차 이런 것들은 강세 종목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급하게 매수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비중을 1%씩 10번 사든지, 뭐 2%씩 10번 사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실적주 위주로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좀 미리 또 준비된 내용들을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또 장소도 있고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공부를 하셔야 또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 많은 자료들 꾸준하게 좀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하실 분들,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지금 바로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문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누르시고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하시면 제가 평일 장중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이슈 내용들, 종목 내용들 풍부하게 올려드릴 테니까요. 공부하고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도 또 계시겠죠? 네,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실적주 위주로 하자. 네. 자꾸 몇 번 얘기하는데. 근데 그 실적주 위주로 하려면 좋은 실적을 바라볼 눈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게 뭐냐? 지금 급등하는 종목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제가 일요일마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거기에는 실적주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이데일리 맵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또 실적주 여행을 가져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또 달려왔네요. 네, 벌써 이제 1시간 굉장히 짧게 갔는데 근데 이제 거의 우리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건 일치될 만큼 굉장히 좀 주목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관점이 보수적이니까 그 안에서 살아남을 업종이나 섹터를 골라야 돼서 저희도 좀 신중해지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그 부분 참고하셔서 다음 주 잘 대응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